무당들은 왜 인간 이재명을 꺼리는가? 이념과 영링의 충돌. 이번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방송을 돌리다가 우연히 유튜브 제작자가 관심자의 신원을 감추고 생년월일만 제공하고 사주를 보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성격이 독한 뱀과 맞다느니 얼마 못 간다느냐면서 뒤끝을 장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원을 밝히고 뒤풀이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진행자는 다시 이런 유형의 여러 무당들의 인간 이재명의 점 보는 장면을 시청했으나 한결같이 부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발견하지 못한 긍정적 장면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무당과 유튜브 제작자들과 짜고 했든 안 했든 왜 부정적 결과가 더 많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 본 영상은 진행자 개인의 생각을 전제로 하니 이 점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대한민국 정치판의 풍운아 이재명.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유독 무속인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거나 심지어 깊이 대상으로 꼽히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왜 무당들은 이재명을 무서운 존재 혹은 상극이라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이념적 뿌리와 무속적 관점에서 이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고일까요? 섹션 1 무속신앙의 보수성과 국가 수호신 사사. 하나, 국태민안. 무당들은 전통적으로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안정을 비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급진적인 변화나 체제 전복적 성향 좌파 이념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 보수의 신령들. 무속에서 모시는 장군신 최영, 임경업 등은 국가를 지키는 보수적 가치의 상징입니다. 셋, 대립지점.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이나 기존질서 타파 이미지가 계급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보수적이 무속적 전통과 충돌한다는 해석. 무속은 뿌리를 중시하는데 그분은 뿌리를 흔들려 하니 영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섹션 2 살기인가 폐기인가 관상과 영적 에너지. 무속인들이 보는 이재명의 기운. 하나, 날카로운 칼날의 형상. 많은 무속인이 이재명을 날카로운 칼 혹은 불호의 기운으로 묘사합니다. 이 강한 기운이 주변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 조상신과의 관계. 무속에서는 조상의 덕을 중요시하는데 인간 이재명의 거친 가족사와 논란들이 무속적 관점에서는 조상의 업보나 거친 영가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 권력의 화. 너무 강한 기운은 결국 자신이나 주변을 태워버린다는 독한사주에 대한 무속적 경계심이 있습니다. 섹션 3 종교적 경쟁과 이념적 적대감. 좌파 이념의 유물론과 무속의 신비주의 사이의 간극. 하나, 유물론 대 신본주의. 정통 좌파 이념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반종교적 성향의 세력을 감지합니다. 둘, 사이비 논란과의 연루 경계. 과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무속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무속인 전체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지방자치와 무속. 이재명 대표가 시장지사 시절 보여준 행정중심주의가 무속적 관습이나 전통 축제와 부딪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고수했던 철저한 실용주의 행정과 법 접치 중심의 집행은 관습적으로 허용되던 무속 행위나 전통 축제와 여러 차례 충돌을 빚었습니다. 사례 1. 계곡 불법 점유 철거와 무속 시설물.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청정계곡 복원사업 당시의 사례입니다. 충돌 지점. 경기도 내 주요 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에는 수십 년간 무속인들이 기도를 드리거나 구슬하던 무속재단과 불법 가설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험한 기도터라며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대응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외 없이 강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무속계에서는 이를 두고 산신과 터줏대감의 자리를 인간의 법으로 밀어붙였다며
영적인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양주, 별산, 대놀이 등 전통 축제 예산, 집행 갈등, 전통 축제나 민속 행사를 대하는 그의 가성비 중심 행정이 갈등을 빚은 사례입니다. 무형 문화재나 지역 전통 축제의 경우 오랜 관습에 따라 빙빙이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이나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의 대응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통 보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는 일원도 헛되이 쓰여선 안 된다며 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성과 지표를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문화 보존 단체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무속적 요소를 포함한 전통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재명에 대한 냉정함 이미지가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3.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및 종교시설 강제조사 2020년. 무속은 아니나 영적 영역과 행정 권력이 정면 충돌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종교적 자율성과 영적 영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공권력의 진입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대응은 도지사로서 직접 신천지 본부에 진입해 명단을 확보하는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를 보며 신을 모시는 공간조차 행정의 잣대로 파헤치는 두려운 인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무속인이 신당 운영에 제한을 받으면서 행정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무속은 보이지 않는 법영적 질서를 중시하고 이재명은 보이는 법행정 법규를 중시합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으며 무속인들에게 이재명은 인간의 법으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션 4 반전의 목소리. 그는 시대의 살풀이꾼인가? 그러면 일부 무속인은 무조건적인 혐오가 아닌 다른 관점도 보였습니다. 일부 무속인들은 오히려 그를 묵은 원한을 푸는 살풀이 역할을 할 운명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브로를 떠나 그가 가진 파괴적 혁명성이 시대적 요구라는 해석입니다. 운명은 정해졌는가? 만드는 것인가? 무속인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말 뒤에는 전통과 혁신, 보수와 진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의 충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무속의 상극관계,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깊은 통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